율리나, 나 이제 못 참아. 이 집, 이 삶, 다 포기할래. 유나의 목소리가 떨리며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서울의 한적한 골목길, 오래된 한옥 집 안에서였다. 창밖으로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가 유일한 배경음이었다. 율리는 소파에 앉아 손에 쥔 커피잔을 내려놓고 눈을 들어 윤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왜 갑자기? 우리 5 아이들 때문에? 아니면 나 때문이야. 율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가슴속은 이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이 순간 그녀들의 15년 동반자 생활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 율린과 윤하는 20대 후반에 만났다. 서울대에서 문학을 전공하던 율린은 도서관에서 우연히 윤하를 만났다. 윤하는 미술을 공부하던 학생으로 항상 스케치북을 들고 다니며 세상을 그렸다. 그들의 만남은 우연이었지만 사랑은 필연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쉽지 않았다. 가족의 반대, 사회의 시선, 직장의 차별.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지탱하며 살아왔다. 결혼은 법적으로 불가능했지만 그들은 마음으로 맹세했다. 그리고 10년 전 아이들을 입양하기로 결심했다. 첫 번째 아이는 민준이었다. 고아원에서 데려온 3살짜리 꼬마. 눈이 크고 웃을 때마다 세상이 밝아지는 아이. 율린과 윤하는 그를 키우며 부모가 되는 기쁨을 느꼈다. 곧이어 태호, 지훈, 수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준까지. 5 소년들. 모두 입양하였다. 그들은 서울의 변두리 한옥집에서 함께 살았다. 집안은 항상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봄에는 마당에서 벚꽃을 보며 피크닉을 하고 여름에는 제주도로 여행을 가서 바다를 즐겼다. 가을에는 단풍놀이, 겨울에는 눈싸움. 한국의 사계절이 그들의 삶을 물들였다. 하지만 최근 이상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하나씩 커밍아웃을 했다. 첫 번째는 민준이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는 율린에게 말했다. 엄마, 나 남자를 좋아해. 율린은 놀랐지만 받아들였다. 그녀 자신도 레즈비언이었으니까. 괜찮아, 민준아. 내가 행복하면 돼. 윤하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아이를 지지했다. 하지만 사회는 달랐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친구들이 멀어졌다. 민준은 점점 집에 틀어박혔다. 2 번째는 태호였다. 대학생이 된 그는 클럽에서 만난 남자와 사귀기 시작했다. 엄마들, 나 게이야. 숨기고 싶지 않아. 태호의 고백은 가족 식사 자리에서 나왔다. 밥상 위에 김치찌개가 식어가는 가운데 모두가 침묵했다. 율리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 가족은 항상 내 편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됐다. 한국에서 동성애자는 여전히 비정상으로 여겨졌다. 드라마나 영화에서조차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지훈은 3 번째였다. 그는 트랜스젠더였다. 나 여자가 되고 싶어. 지훈의 말에 윤하가 울었다.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 그들은 병원을 찾고 상담을 받았다. 호르몬 치료를 시작했다. 지훈은 이제 지은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족의 균열이 생겼다. 수민과 영주는 이해하지 못했다. 형이 왜 그래? 이상의 바이들 사이의 갈등이 시작됐다. 율리는 매일 일기를 썼다. 오늘도 아이들이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하지만 나는 진짜 엄마일까? 입양한 아이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랑스러운지. 그녀는 카페에서 일했다. 커피를 내리고 손님을 맞이하며 하루를 보냈다. 윤하는 화가였다. 집 근처 아틀리에에서 그림을 그렸다. 그들의 삶은 평범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쳤다. 오늘 윤하의 폭발은 갑작스러웠다. 아이들 때문에? 아니, 나 때문이야. 나 혼자 감당 못해. 사회의 시선, 가족의 비밀. 그리고
그 비밀, 윤하의 눈이 흔들렸다. 무슨 비밀? 율린이 물었다. 윤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말 못해.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그 말은 가족의 운명을 바꿀 열쇠였다. 밤이 깊어졌다. 아이들은 각자 방에서 잠들어 있었다. 민주는 책을 읽고, 태호는 음악을 듣고, 지은은 거울을 보며 메이크업을 연습했다. 수민과 영주는 게임을 하다 잠들었다. 율리는 창가에 서서 비를 바라보았다. 우리 가족 지킬 수 있을까? 그녀의 마음속에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다음 날 아침, 집 안은 여느 때처럼 바빴다. 율린이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윤아가 빵을 굽는 냄새가 퍼졌다. 아이들이 하나둘 일어나 식탁에 모였다. 엄마, 오늘 학교 가기 싫어. 영준이 투덜거렸다. 막내인 그는 아직 중학생이었다. 왜? 또 왕따, 태호가 물었다. 영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피곤해. 하지만 율리는 알았다. 학교에서 동성애자 가족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이 나가자 율린과 윤하는 마주 앉았다. 어제 말, 무슨 뜻이야? 율린이 물었다. 윤하는 한숨을 쉬었다. 입양 서류를 다시 봤어. 새 아이가. 혈연이야. 율린의 눈이 커졌다. 뭐? 어떻게? 입양할 때 고아원은 아이들이 모두 무연고라고 했다. 하지만 윤하가 최근 서류를 정리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민준, 태호, 지훈의 출생 기록이 비슷했다. 같은 병원, 같은 날짜 근처. 조사했어. 그 병원에 가봤어. 윤하가 말했다. 그녀는 몰래 병원을 방문했다. 기록을 확인한 결과 새 아이는 한 어머니의 자녀였다. 어머니는 미혼모로 아이들을 버리고 사라졌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율린이 화를 냈다. 미안해. 혼자 확인하고 싶었어. 이는 반비호아이였다. 그들의 관계에서 신뢰가 깨진 순간. 율리는 충격에 휩싸였다. 아이들에게 말해야 해. 윤하가 고개를 저었다. 아직. 더 알아봐야 해. 하지만 비밀은 이미 새어나가기 시작했다. 지훈, 아니 지은이 병원 기록을 우연히 보았다. 엄마, 나 형제들이야. 지은의 질문에 윤하가 당황했다. 아니, 왜? 하지만 지은은 의심했다. 그날 오후, 율리는 카페에서 일하다 손님과 대화를 나눴다. 한국에서 동성 커플이 아이 키우는 거 힘들죠. 손님은 중년 여성이었다. 율리는 웃으며 대답했다. 사랑으로 이겨내요. 하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사회의 편견, 법의 부재. 동성 결혼이 불법인 나라에서 그들은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저녁, 가족이 모였다. 오늘은 한식데이, 삼겹살을 구워 먹었다. 웃음소리가 집을 채웠지만 분위기는 어색했다. 태호가 말했다. 엄마들, 나 남자친구 소개할게. 모두가 박수를 쳤다. 하지만 수민이 중얼거렸다. 또. 우리 가족 왜 다 그래? 수민의 말에 침묵이 흘렀다. 그는 아직 커밍아웃하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다. 밤, 율린과 윤하는 침대에 누워 이야기를 나눴다. 미안해, 윤하야. 나도 화냈어. 율린이 말했다. 윤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 함께 해결하자. 그들의 사랑은 여전했다. 하지만 비밀이 점점 커졌다. 다음 날, 윤하가 어머니를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났다. 부산으로. 그곳에 어머니의 흔적이 있었다. 율리는 집에 홀로 남아 아이들을 돌봤다. 민준이 말했다. 엄마, 나 취업 준비 중이야. 그런데 이력서에 가족 사항 어떻게 써? 율리는 웃었다. 솔직하게. 두 엄마가 있다고. 하지만 민준의 눈에는 두려움이 보였다. 한국 기업의 보수성. 지은은 상담을 받았다. 트랜스젠더로서 사는 게 힘들어요. 상담사는 말했다. 사회가 변하고 있어요. 하지만 변화는 느렸다.
K-팝 아이돌이 커밍아웃하는 시대지만 여전히 금기. 수민과 영준은 형제들처럼 싸웠다. 너도 게이야? 영준이 물었다. 수민이 소리쳤다. 아니. 난 정상. 그 말에 지은이 울었다. 가족의 균열이 깊어졌다. 윤하의 부산 여행. 그녀는 어머니의 옛 주소지를 찾았다. 낡은 아파트. 문을 두드리자 노인이 나왔다. 그 여자. 오래전 떠났어. 아이들 버리고 윤하는 더 파고들었다. 어머니의 이름은 혜진. 미혼모로 사회의 압박에 아이들을 포기했다. 집으로 돌아온 윤하는 율린에게 말했다. 혜진, 그녀를 찾아야 해. 하지만 이는 새로운 충돌을 불러왔다. 아이들에게 말할까? 혜진을 찾는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윤하와 율리는 주말마다 부산과 서울을 오갔다. 아이들은 이상함을 느꼈다. 엄마들 왜 자꾸 여행 가? 태호가 물었다. 일 때문이야. 율린이 거짓말했다. 비밀은 점점 무거워졌다. 한편 아이들의 삶은 계속됐다. 민주는 대학 졸업 후 IT 회사에 취직했다. 엄마, 나 출근해. 그의 미소가 밝았다. 하지만 회사에서 동료가 물었다. 부모님 뭐 하시니? 민주는 두 엄마가 있어요. 라고 말했다. 동료들의 시선이 변했다. 왕따가 시작됐다. 태호는 연극 동아리에 가입했다. 그는 게이 역할을 맡아 공연했다. 이게 나야의 공연 후 관객의 박수. 하지만 일부는 비난했다. SNS에 변태라는 댓글이 달렸다. 태호는 울며 집으로 왔다. 윤하가 안아주었다. 괜찮아, 우리 가족이 있잖아. 지은은 성전환 수술을 준비했다. 엄마, 무서워. 율린이 말했다. 함께할게의 병원 비용은 부담스러웠다. 그들은 저축을 털었다. 한국 의료 시스템에서 트랜스젠더 지원은 부족했다. 수미는 고등학교에서 친구를 사귀었다. 하지만 가족 비밀이 새어나갔다. 너네 집 레즈비언 가족이야? 친구가 물었다. 수미는 부정했다. 아니야. 하지만 속으로는 부끄러웠다. 그는 커밍아웃을 두려워했다. 영준은 아직 어린아이다. 엄마, 나도 형들처럼 될까? 윤하가 웃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만 영준은 혼란스러웠다. 혜진을 찾은 건 우연이었다. 윤하가 부산시장에서 그녀를 봤다. 낡은 옷차림, 꽃을 파는 여성. 혜진 씨, 윤하의 호출에 그녀가 돌아봤다. 누구세요? 눈이 마주쳤다. 윤하는 설명했다. 당신 아이들, 제가 키워요. 혜진은 충격받았다. 카페로 데려가 이야기를 나눴다. 미혼모로 사회가 용납 안 했어. 아이들 버린 게 후회돼. 눈물이 흘렀다. 윤하는 말했다. 민준, 태호, 지훈. 그 애들 혈연이에요. 혜진은 울었다. 만나고 싶어. 집으로 돌아온 윤하는 율린에게 말했다. 찾았어. 율린은 화를 냈다. 왜 혼자? 반 BOI야. 싸움이 시작됐다. 너 혼자 결정하지 마. 율린의 외침. 윤하는 미안해 라고만 했다. 아이들에게 말할 때가 왔다. 가족 회의. 엄마들, 무슨 일? 민준이 물었다. 윤하가 말했다. 너희 셋 혈연 형제야. 그리고 생모가 있어. 왜 충격? 태호가 소리쳤다. 왜 이제야? 지은이 울었다. 나 여전히 가족이야? 수민과 영준은 혼란스러웠다. 우린, 수민이 물었다. 너희도 우리 가족이야. 하지만 분위기는 싸늘했다. 혜진을 만난 날 서울 카페. 새 아이가 마주쳤다. 엄마, 민준의 목소리. 혜진이 울었다. 미안해. 감정의 홍수. 태호는 화를 냈다. 왜 버렸어? 혜진은 사회 탓이야. 미혼모로 살기 힘들었어. 한국의 보수적 가족관.
이 만남은 가족을 흔들었다. 지은은 나 이제 여자야. 받아줄 수 있어.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행복하면? 하지만 반 비호아이가 있었다. 수민이 몰래 혜진을 만났다. 나도 당신 아들이야. 아니었지만 수민은 질투했다. 그는 가족을 배신했다. 학교에 소문을 퍼뜨렸다. 우리 집 비밀 많아. SNS에 올라온 게시물. 레즈비언 가족의 비밀 익명으로. 하지만 수민의 짓이었다. 가족이 알게 됐다. 율린이 수민을 다그쳤다. 왜? 수민이 울며 말했다. 나 소외됐어. 형제들 혈연이라니. 가족의 위기. 유나와 율린의 관계도 흔들렸다. 너 때문에 율린의 말 오하지만 사랑은 깊었다. 그들은 포옹했다. 함께 이겨내자. 위기가 고조됐다. SNS 소문으로 인해 이웃들의 시선이 변했다. 저 집 이상의 골목길에서 수군거림. 아이들은 학교에서 더 왕따 당했다. 영주는 싸움에 휘말렸다. 너네 가족 변태야. 상대의 말에 주먹을 날렸다. 학교에서 호출됐다. 율리는 카페에서 해고됐다. 손님 불만이 많아요. 사장의 말 동성애자라는 이유. 그녀는 울며 집으로 왔다. 윤하가 안아주었다. 새 직장 찾자. 혜진은 자주 방문했다. 아이들 도와줄게. 그녀는 작은 가게를 운영했다. 돈을 보내주었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갈등. 왜 이제 와? 태호의 원망. 지은의 수술날 병원에서 모두 모였다. 성공할 거야. 율린의 격려. 수술 후 지은은 행복했다. 이제 나답게 살 수 있어. 가족의 지지. 하지만 수민의 반비호아이는 계속됐다. 그는 집을 나갔다. 못 살겠어. 친구 집으로. 윤하가 찾으러 갔다. 돌아와. 수민이 말했다. 나도 커밍아웃 할게. 나 비성애자야. 얘 충격. 네 번째 커밍아웃. 수민을 데려오자 가족은 더 가까워졌다. 우리 모두 퀴어야. 민준의 농담. 웃음이 터졌다. 영준의 차례. 나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그는 지지했다. 형들 사랑해. 혜진과의 관계. 그녀는 가족 모임에 참석했다. 추석 때 모두 모여 송편을 빚었다. 한국 전통. 이게 가족이야. 혜진의 말. 하지만 외부 압력. 언론이 관심을 보였다. 레즈비언 가족의 이야기 인터뷰 요청. 율리는 거절했다. 사생활이야. 윤하의 그림 전시회. 그녀는 가족을 주제로 그렸다. 사랑의 형태, 관객들의 감동. 하지만 일부 비난. 비도덕적. 고조되는 갈등. 수민이 다시 배신. 혜진에게 전마들 나쁜 사람이야. 거짓말. 혜진이 믿었다. 아이들 데려갈게. 위협. 율린과 윤하의 싸움. 너가 데려온 사람이야. 율린의 외침. 관계의 위기. 밤, 율린은 산책했다. 한강에서. 바람이 불었다. 우리 사랑 지킬 수 있을까? 다음 날 혜진과 대면. 오해야. 설명. 혜진이 사과했다. 미안해. 가족 재결합. 하지만 영준의 커밍아웃. 나도 게이야. 다섯 번째. 모두 웃었다. 우리 가족 퀴어 패밀리. 감정의 절정. 유나가 율린에게 말했다. 사랑의 키스. 로맨틱한 순간. 하지만 사회의 벽, 법 개정 운동. 그들은 참여했다. 동성 결혼 합법화 시위. 가족의 여정. 시위에서 돌아온 날 집은 평화로웠다. 아이들이 요리를 도왔다. 비빔밥. 맛있어. 영준의 감탄. 하지만 혜진의 병, 그녀가 쓰러졌다. 암, 늦었어.
의사의 말, 가족이 모였다. 엄마, 싸워, 민준의 말. 혜진의 병상. 이야기 나눔. 너희 키워줘서 고마워 윤하에게. 감정의 깊이. 수민의 후회. 미안해, 혜진이 용서했다. 혜진의 죽음. 장례식. 한국식. 모두 울었다. 상실 후, 가족의 결속. 함께할게, 율린의 말. 윤하와 율린의 재결합. 영원히, 서약. 아이들의 성장. 민준 결혼. 태호 예술가. 지은 모델. 수민 작가. 영준 학생. 사회 변화. 동성 결혼 법안 통과. 희망. 하지만 과거의 상처.